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 클럽입니다. 앞타머 사이언스, 앞타머 치료제 개발 선두주자인데요. 2세대 셀렉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움증권 기준으로 회사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는 1년 전의 당기순이익과 현재 주가 수준을 비교하는 트레일링 PR과 1년 뒤에 예상되는 당기순이익과 현재 주가 수준을 비교하는 포워드 CBM PR 둘 다 수치가 없다는 말은 펀더멘탈은 안 좋다는 소리고요. 배당 수익률도 예상되고 있지 않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도 0.65%, 상당히 작은 어떤 비중이죠. 주주 현황에서는 한동일 대표의 5인이 32.67%, 지분 구조는 좀 안정적이고요. 운영사별 보유 현황 올해 6월달 기준으로 보면 크게 국내 기관들도 지금 지분이 높은 편이 아니죠. 2011년도에 포항공대에서 스핀오프 분사한 이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타머 분야의 글로벌 어떤 선도 기업인데요. 플랫폼 기반으로 당뇨, 그 다음에 암, 요쪽에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 혁신 신약 관련되는 부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이제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 큰 어떤 수치는 아닌데요. 규모가. 영업이익하고 이제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계속 지속되는 전형적인 이제 R&D 단계의 바이오텍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 보시게 되면 상장을 2020년도에 했죠. 그래서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유동금융자산은 4년 전 대비해 가지고 한 200억대, 전년 대비는 좀 줄었고요. 현금 자산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 그 다음에 비유동에서는 장기금융자산 조금 늘었고요. 그래서 자본이경음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전 대비해서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자, 이익잉여금은 결손 상태가 마이너스 한 350억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 한번 살펴보면요. 영업활동으로 해가지고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투자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조달을 재무활동으로 조달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유동 비율이라든지 부채 비율, 유보율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 괜찮고요. ROE는 계속 이제 마이너스 단계입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2020년도 작년 9월 달에 이제 기술 성장으로 진입을 했죠. 본래 이제 포항 쪽에 이제 포스코 쪽에서 스핀오프를 했기 때문에 이따가 2019년도에 이제 분당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분당 서울대 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앞타머 서비스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폐암 진단 키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매출 성장에서 좀 주도를 좀 당분간 해줄 걸로 보여주죠. 그래서 퍼스트 인 클래스 형태로 진행되는 신약 관련되는 부분, 코로나 키트와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제품 현황에 들어가 있어 그 관련되는 부분 이슈도 좀 있고요. 자, 폐암의 어떤 조기 진단 제품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앞타머 관련되는 어떤 서비스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회사는 라이센스 인을 이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여기에서 이제 2010년, 2013년, 2016년 요렇게 라이센스 인을 했고 이 폐암 진단 키트 개발 노하우는 서울 아산병원 여기에서 라이센스 인을 해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모 3호로 이제 들어왔던 돈들이 한 300억대인데요. 여기 이제 시설 운영자금, 이런 것들 하고 이제 3호로 이제 2018년도에 유증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개발 자금으로 상장 전에 유증했던 부분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이 한동일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좀 대단하신 분 중에 하나죠. 이제 과거에 보면 SK 바이오팜 쪽에 계셨습니다. 여기 계시다가 이제 포항공대, 여기 이제 생명공학 연구센터에 계시다가 이제 앞타머 사이언스 대표이사를 했는데, 과거에 이제 포스코가 신성장 동력원으로 바이오 쪽을 택하면서, 이제 설립 이후에 이제 포스코 패밀리 전략 펀드 쪽으로 이 전략 펀드 쪽으로 최대 주주가 갈 정도로 있다가 이제 이후에 이제 포스코가
이 바이오 쪽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방향을 조금 이제 집중도가 좀 떨어지면서 예, 좀 바뀌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회사의 IR 자료를 참조해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분이죠. 경력이 거의 뭐 한 40년 정도 되시는 앞타머 쪽에서는 상당한 어떤 인지도가 있는 우리 한동일 대표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스피노프 전 과정을 이제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단백질 표적 의약품의 어떤 세대 변화를 보면 본래 이제 이 단백질 표적할 때 저분자학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을 이제 타켓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전신에 뿌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가 2세대로 가게 되면 항체 항원의 어떤 특이성을 해서 이 해당되는 단백질의 특정 부위 에피톱에 결합해서 플라킹을 해주는 항체 치료제가 시장 규모가 뭐 한 거의 한 120조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타켓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적고요. 체내 물질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치료효과가 컸는데 언맨 니즈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드러그블 프로테인 단백질 말고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거의 한 80%니까 언맨 니즈가 높지요. 그래서 이런 항체 치료제 어떤 개발 한계가 표적 타켓이 제한적이고 면역 원성 관련되는 부분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어떤 독성 문제라든지 내성 문제, 그 다음에 생산 과정 자체가 비용이 상당히 크지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항체 치료제가 투과도가 낮기 때문에 세포 이제 막 밖에서 좀 작용을 하는 이런 기전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3세대 쪽에서 뭐 이중항체라든지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ADC라든지 그 다음에 항체에서 조각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앞타머 치료제 같은 부분들로 이걸 좀 극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항체 대비해서 이제 앞타머는 화학항체라고 이제 케미칼 안티바디로 좀 불리거든요. 그래서 물성은 항체보다 상당히 좀 넓고 활용도가 높은 어떤 신세대 바이오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체는 이제 질환 단백질의 이제 이런 에피톱에 이런 어떤 부위가 딱 정해져 있다면 앞타머 같은 경우에는 3차원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앞타머라는 것 자체가 DNA나 RNA 단일 가닥의 구조인데 이게 단백질하고 특수적인 어떤 결합 부분은 어떤 물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래서 이제 3차원 구조로 돼 있으니까 질환 단백질의 부위를 이렇게 감싸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결합도가 이 항체보다는 한 10배 정도 높고요. 그 다음에 이 항체는 이제 단백질 쪽만 이제 표적이 가능한데 여기는 저분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좀 광범위하고, 면역 원성이라는 이제 독성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 거의 없고요. 크기도 좀 작기 때문에 뭐 투과성도 좀 높고, 그 다음에 생체 내 제조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화학적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라든지 경제성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타켓이 넓어지고 부작용이라든지 투과성도 높아지고 대량 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항체의 어떤 다음 단계의 어떤 부분이 앞타머다, 이런 어떤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항체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뭐 200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활성화되어 있는데 제품 수가 한 50개 정도, 이 정도 이상 정도 되니까 언더러그블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이 개발이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올리고 핵산 관련된 치료제나 그 앞타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이제 차세대 부분이죠. 이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앞타머는 이제 90년도에 레리 골드 교수가 이제 발명을 해서 2005년도에 이제 그 FDA에 승인된 제품이 하이자하고 이제 알케믹스에 이제 머큐젠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항방변성 관련되는 부분인데, 아얄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요,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좀 밀려버렸죠. 그리고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제 이 관련되는 어떤 개발들을 바이오텍
기업과 뭐 제약사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이 앞타모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이제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 최초 승인을 받으면서 향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앞타모 시장은 성장을 하는 초기 단계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원천 기술에서 발굴 기술이라든지 이 라이센스 인했던 어떤 기술, 그 다음에 최적화 기술, 응용 기술 이런 어떤 부분들이 플랫폼 형태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기술력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셀엑스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앞타머를 발굴하는 기술인데요. 이제 항체를 이제 발굴하는 거랑 거의 뭐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뭐 라이벌이 있는 쪽이 이제 타켓 관련되는 부분 단백질을 이제 던져 놓으면 결합하는 부분에서 이제 앞타머를 발굴하는데, 동사는 변형액산 셀렉스하고 이 바이로 셀렉스 관련되는 부분을 두 가지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면서 이 앞타머 발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두 가지 형태 투 트랙으로 이용하는데요. 진단 쪽으로도 이용해서 폐암, 췌장암, 간암. 이제 폐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매출 관련되는 부분에서 중요하겠죠. 세계 최초의 앞타머를 이용한 이제 진단키트가 폐암 쪽이고, 췌장암이나 간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 내후년에 이제 뭐 판매 관련되는 뭐 어떤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자, 이 부분들이 이제 판매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앞타머나 항체가 이 단백질 관련되는 부분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진단키트 쪽에서도 쓰이고요. 그래서 이제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기존보다는 바이오마커가 7종 더 드러나서 이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존 제품보다 좀 우월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스파이크 단백질 관련해서 고토기성 앞타머 성공적 발굴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진단 키트 형태가요. 이 항원 진단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되지만 정확도 좀 떨어지고, 분자 진단 같은 경우는 시간 좀 오래 걸리는데 정확도 높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분자 진단 형태가 좀 이제 많이 좀 선호가 되는 형태인데요. 차별화된 어떤 신속 진단 키트 형태로 이제 셀엑스 기술 기반으로 고특이 앞타머, 고민간 앞타머. 이제 고특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상인의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고, 환자를 이제 확인하는 부분들은 이제 고민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더 민감적인 어떤 타입 앞타머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어떤 진단 방법보다는 좀 우위가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신약 플랫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당뇨 쪽하고 간암, 그 다음에 이제 뇌종양 쪽에 이제 교모세포종,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뭐 그 BBB2가 관련되는 부분까지 해서 지금 그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임상 이제 초기든지 아니면 전임상 단계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R&D 어떤 스테이지는 뭐 초기입니다만 퍼스트 인 클래스 형태로 좀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당뇨 쪽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어떤 노보노디스크 넘버원 이제 당뇨병 치료제 관련되는 회사하고 물질 이전 계약이죠. MTA를 좀 체결했고, 나머지 이제 글로벌 제약사 6개하고 하고는 비밀 뭐 유지 계약이라고 하는 CDA 이런 것들 뭐 체결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 이제 이 물질이라든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당뇨 이제 기존의 어떤 인슐린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단점들을 극복하는 이 성장 호르몬 수용체도 활성화시켜 가지고 부작용을 유발하는데, 인슐린이. 그래서 동사의 알로스테리 결합을 통해 가지고 선택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만 이제 주로 하는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인슐린을 대체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큰 환자들 등에서 인슐린 민감에 관련되는 부분까지 지금 이제 물질 이전 계약까지 좀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항암제 쪽에서도 이제 간암, 교모세포종, 그 다음에 뇌혈관 장배라고 하는 이 BBB 투과율 개선을 통해서 앞타머 자체가 이 항체보다는 이제 분자 구조도 좀 낮고, 그 다음에 이제 투과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CNS 관련되는 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BBB로 뇌혈관 장벽 관련해서 이제 항암제로 어떤 개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내용을 보시면 초기 단계입니다만 이 부분에서 앞타머 사이언스가 나름 이제 기술력이라는 플랫폼이라든지 R&D 어떤 가치가 있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상장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래서 2020년도에 들어와서 고가가 한 4만원 부근이고 이 공모가가 한 25,000원이에요. 지금 이제 공모가 아래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거래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그렇게 관심이 높은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표적인 표적 항암제가 대부분 항체 치료제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 RNA 치료제에서 우리 뭐 그 SI RNA라든지 뭐 안티센스 그 다음에 이 앞타머 이런 부분들이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는 기대가 되고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모가 25,000원 이하고 고가 대비해 가지고는 이제 뭐 만원대 뭐 이런 가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1,8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주가 흐름들이 5월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관련되는 어떤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이제 나름 이제 여기서 이제 쌍봉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의 어떤 비중이 크진 않고 개인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장기 전망은 한번 시총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에 늘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어떤 포텐셜은 충분하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중장기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시총 밸류에이션에서 반영할 부분들이 향후에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공모가 25,000원이니까 이런 종목들이 진짜 뭐 한 만원대 뭐 이런 가격이 온다면 장기적으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이 회사가 앞타머 사이언스입니다. 자, 투자 대응에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